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페이스 닷컴 서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문제풀이 강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행정사 2013년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기본 이론이 요약 정리되어 있죠. 거기 10페이지, 11페이지 행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다의적이다 이런 내용들 또는 일반적인 의의와 행정학적 행정 개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계추이론 또한 행정의 변수, 시기별로 구조, 인간, 환경, 행정의 3대 변수부터 기능과 가치관 및 태도 같은 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행정학의 성격 3가지 과학성과 기술성 그 다음에 뭐죠? 가치 중립성과 가치 판단 불가피성 마지막 보편성과 특수성 이렇게 연결되는 거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11페이지 보시면 행정과 경영 및 정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보시면 행정과 경영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유사점과 차이점인데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는 문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013년 문제 보세요. 12페이지 넘기시면 1번 문제.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죠? 기본 강의 시간에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이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게 행정이고 이게 경영이라면 기본적으로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에서 자 꼭대기 이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골. 그리고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 민이 있죠. 수단. 그죠? 그 다음 경영은 어때요? 목표가 역시 있고요.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 민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골 민스의 관계인데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공익이죠. 공익. 예를 들면 행정을 한번 영어로 써보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행정이 뭐예요? 영어로? 퍼블릭. 경영은 프라이빗. 공 이거는 뭐야? 사죠, 사. 분명히 구별해야 되겠고 반면에 수단으로서의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 어드미니스터에서 유래한 것인데 어드미니스터가 뭡니까?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행정이라면 사적 서비스, 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죠?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 분명히 다르죠? 자, 요거 목표에 해당하는 거 목적은 분명히 다르니까 차이점이라고 했고요. 수단은 봐봐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같죠? 공통점이죠. 같으니까. 차이점과 공통점이죠. 이렇게 다릅니다. 아시겠죠?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냐 같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6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다고 그랬습니다. 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요 수단으로서의 통치 수단으로서 요거 이제 기억하자고 그랬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 같다고 그랬죠. 수단. 두 번째, 자, 행정이나 경영이나 조직 관리 기술이나 기법으로서 같습니다. 세 번째, 계층제적 구조, 수직적 계층제가 같죠? 이걸 계층제 또는 관료제적 구조라고 하고요. 이것도 계층제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이 계층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평평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바뀐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물론 경영부터 시작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통적인 계층제 조직이 탈계층제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이게 탈계층제입니다. 평평한, 플랫한. 그래서 계층제뿐만 아니라 탈계층제 구조까지도 공통점이죠. 계층제와 탈계층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뭐가 같죠? 그죠?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측면 같다고 그랬죠? 또한 협동적 행위라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추가된 게 뭐예요? 봉사라는 의미에서는 같죠. 행정은 누구에 대한? 국민에 대한 봉사. 경영은 누구에 대한? 고객에 대한 봉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봅시다. 1번. 옳지 않은 것. 행정은 공익 추구를 핵심 가치로 하지만, 맞죠? 경영은 이윤 추구다. 사익. 그렇습니다. 목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2번.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겠죠? 그렇습니다. 강한 비판과 통제죠? 그래서 행정은 공권력이 있고 강제성이기 때문에 다른 입법부나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강한 통제, 이걸 외부 통제라고 합니다만 통제를 받습니다. 자, 3번.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 규제, 강제성은 행정이 더욱더 강하죠. 자, 여러분들 그 13페이지,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이점에서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서. 자, 주체와 목적 다르고요. 정치성부터 어디까지? 평등성까지 묶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이 좀 더 강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예를 들면 권력성, 독점성, 법적 규제, 강제성, 평등성 강합니다. 하지만 능률성과 경쟁성을 묶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능률성과 경쟁성 오히려 행정보다 경영이 더 강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틀렸죠.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보다 법적 규제 정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자, 4번. 행정은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 수단을 갖습니다. 맞고요. 5번.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이 원칙이지만 경영은 고객에 따라 대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평등성이 더 강한 것이 뭐다?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2번. 정부의 기능. 자, 정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획 기능은 정책 과정에서 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맞죠? 기획, 플래닝. 2번. 규제 기능은 법령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3번. 정부 기능상 정책 결정 또는 정책 집행 위주의 부처로 나눌 수 있겠죠. 부처에 따라 좀 달라지죠.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는 아무래도 기획이나 정책 결정 기능이 강하다면 보건복지부 같은 데는 집행 기능이 좀 더 강하죠. 물론 상대적 개념입니다. 자, 4번. 조작 및 지원 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고가 아니라 직접 사업의 주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국민들의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기업 같은 걸 그죠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사업의 주체가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그죠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겁니다. 즉 SOC 건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도로 건설, 교량 건설, KTX 같은 거 직접 하잖아요. 이게 조작 및 지원 기능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의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원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중재기능은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정부가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이
당사자 간의 중재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제가 뭐 어떤 문제 중요도에 따라서 건너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 이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주로 이제 홀수 문제를 중심으로 풀다가 중요 문제가 있으면 짝수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진보주의 정부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간단하게 보수와 진보를 설명하는 문제, 그죠? 진보와 보수가 되겠죠, 이렇게. 자, 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죠. 보수는 우파고요. 왼쪽, 여러분들 보시면 왼손이죠? 좌파죠. 오른손은 우파고요. 원래 정확히 하면 프랑스의 삼부공회 때 혁신이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왼쪽 좌파였죠. 이른바 자코뱅파.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에는 안정이나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파죠. 지롱드파죠. 자코뱅파와 지롱드파가 좌파 우파의 기원인데, 자, 좌파는 기본적으로 이념은 뭐예요? 사회주의 이념이죠. 우파는 자유주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해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정의할 때 이게 좌파고,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해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정의할 때 우파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리면 일단 자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이 있는데 자유와 평등과 시장에 대한 관점,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자유는 어떤 자유? 진보는 적극적 자유고요. 원칙적으로 자유는 우파의 소극적 자유가 되겠죠. 이 소극적 자유라는 거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 자유는 원칙적으로 완전 보장이 됩니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가 좌파죠. 국가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예요. 그래서 국가를 향한 자유가 되겠죠. 이 소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 평등 개념을 보시면 원래 평등은 좌파 쪽이 좀 강하죠. 그래서 실질적 평등이 좌파예요. 실질적 평등이라는 것은 뭐의 평등을 말합니까?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형식적 평등이 바로 우파죠. 형식적 평등은 말 그대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기회 균등. 그죠? 기회의 균등. 그죠? 자, 시장과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 자, 원래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건 우파죠. 그래서 우파에서는 시장에 대한 신뢰 중에서도 아주 무한 신뢰입니다. 무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 신뢰. 거침없이 신뢰하는 거죠.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반면에 진보에서는 자, 시장에 대한 무한 신뢰는 그죠, 보내지 않지만 이런 건 있죠. 시장의 잠재적 능력, 잠재력은 인정해요. 시장이 무한한 잠재력을 또 인정하는데, 하지만 시장에는 항상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 개입의 논리죠. 아시겠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정리하면 인간을 한번 따져볼까요? 이 우파적인 관점의 인간은 경제적 인간이고요.
이 경제적 인간이라는 거는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좌파에서는 사회적 인간을 강조하죠. 인간의 오류를 인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12페이지 4번 문제 풀어봅시다. 진보주의 정부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수와 진보니까 진보주의가 아닌 것. 물론 짝 개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를 찾으면 되겠죠. 1번 소극적 자유를 벌써 답이 나왔네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돈 터치미 나 건들지 마. 냅둬 이런 거죠. 적적 자유는 국가를 향한 국가한테 뭔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소극적 자유를 선호한다가 되겠죠. 자, 2번 공익 목적의 정부 규제 강화. 자, 정부 개입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좌파 맞죠? 3번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설명드렸지만 우파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좌파는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누진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는 건 좌파입니다. 4번 효율과 공정에 대한 자 잠재력 하면은 좌파야.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하죠. 효율성과 공정에 대한. 5번 소외 집단을 위한 정부 정책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 선호합니다. 그래서 1번을 빼고 나머지는 다 모두 뭐예요? 그죠? 좌파고 진보주의고 1번만 우파 보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또 기출문제 13페이지 5번 문제. 작년 행정사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기본 개념. 1회, 2회 때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1번이라든지 5번 문제 같은 것. 자, 행정 또는 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014 행정사. 1번 행정은 민주, 능률, 합법, 효과, 형평성 등을 추구한다. 맞습니다. 민주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적 가치의 제고. 능률성은 투입분의 산출. 합법성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죠. 법치행정. 효과성은 5글자. 목표 달성도. 형평성은 사회적인 형평성이죠. 소셜 에쿼티.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행정학은 행정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여 연구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인 과학성과 실제적인 기술성을 결합시키는 상호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은 행정현상의 과학화뿐만 아니라 실천성, 기술성, 처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처를 분리하지 않고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행정학은 시민사회, 정치집단, 시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공가치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관리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자, 좁은 힘의 행정, 넓은 힘의 행정 우리 배웠잖아요. 보세요. 좁은 힘의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요 기출지문. 좁은 힘의 행정은 행정부와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인트.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정부 관료제 내에서의 요 안에 근무하는 누구? 공무원의 활동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협의의 행정 맞습니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행정 볼까요? 광의의 의미의 행정.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이죠. 이 공무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형태죠.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든지 또는 협동적 행위로서 거버넌스를 말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거는 정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정부, 시장, 시민의 협력적 네트워크죠. 이렇게. 정부, 시장, 시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넓은 의미의 행정이죠. 자, 5번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 이론과 지식을 접목하여 사용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행정학의 종합학문적 성격,
또는 학제적 접근을 말합니다. 됐죠? 자, 정리하시고 넘어갑시다. 14페이지 보시면. 자, 6번.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을 바꾸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사행정 이론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맞고요. 2번 과학적 관련의 영향을 받아 행정을 비정치적인 사실 행위로 보는 거죠. 집행. 맞고. 3번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행정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4번 공사행정 이론론, 즉 다른 말로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1880년대, 1920년대의 행정관리서를 말합니다. 5번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능보다는 경영, 집행, 사실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 즉 공사행정 이론론이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시민들의 가치관 변화가 행정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에 현대행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이런 영향을 말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1번. 시민들의 프로슈머 경향원은 이 프로슈머라는 거는 뭐예요? 프로듀서하고 그죠? 공급자와 플러스 컨슈머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공급자가 공급하면 수요자가 수요를 했는데 지금은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아지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국민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이면서 요즘에는 공급자이기도 하죠. 코프로덕션을 통해서 공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슈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슈머 경향화는 관료주의적 문화와 적절한 조화를 형성하지 못하고요. 어떤 문화? 탈관료제 문화와 조화를 이루겠죠. 탈관료제 문화와.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탈관료제 문화. 그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 틀렸죠? 자, 2번. 개인의 욕구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태도는 공동체적 가치관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요. 3번. 시민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행정조직 고유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 성장과 안보라는 뚜렷한 국가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목표를 강조합니다. 5번.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행정조직 간 경쟁이나 민간화, 민영화가 활성화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죠. 자, 8번 문제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표하시고요. 이 문제가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죠. 이게 뭐예요? 행정의 성격입니다. 행정학의 성격.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기본적인 틀이니까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행정학의 성격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과학성이냐 기술성이냐. 그죠? 이 과학성이라는 거는 논리 실증주의에 따라서 가치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사실만을 연구재로 삼으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죠. 또한 이러한 가치 중립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이라는 게 보편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성의 맥락이죠. 반면에 기술성이라는 거는 이 과학성이 사이언스라면 기술성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처방성이죠. 프리스크립션.
그래서 이 기술성은 아트 또는 프로페션인데 이러한 아트나 프리스크립션, 처방성의 개념에서 같이 판단을 해야만 처방을 내릴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돼요? 가치 판단성 또는 가치 판단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가치 판단 불가피성이 되겠죠. 또한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문제 해결은 개인의 문제 다르고 지역의 문제 다르고 사회 문제가 다르니까 각각 그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특수성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절대 섞이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성이 이쪽 가치 판단 불가피성과 섞이면 안 되고 당연히 특성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 기술성은 아트, 사회문제 해결로서의 아트 또는 전문성, 프로페션이라는 개념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올바른 것. 기술성은 보편성이 아니라 특성이니까 틀렸고요. 가치 중립성이 아니라 가치 판단 불가피성이니까 밑에 있는 3번이 맞네요. 3번. 자, 과학성은 보편성, 가치 중립성이니까 맞는 게 없죠. 자, 9번 문제는 관련 문제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행정학의 과학성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인간 행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던 행태주의 연구 경향에 의해서 강조되었다. 과학성, 행태주의, 논리 실증주의 맞죠? 자, 2번. 과학성은 설명, 인과, 객관, 유형성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은 주의 있게 보세요. 설명하고 이론 관계를 설명하죠. 인과, 원인과 결과 관계, 객관적이고 유형. 오케이, 맞습니다. 3번.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구분하는 게 논리 실증주의고 이 중에서 사실만을 연구 주제로 삼는다, 연구 과제로 삼는다고 그랬죠.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엄정한 경험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맞죠? 4번. 사실은, 팩트는 행정 이론을 형성하는 기초겠죠? 이론 자체가 원인과 결과니까, 시오리 자체가. 그죠? XY 관계 아닙니까? X가 원인 변수고요. Y가 결과 변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관계 맞죠? 시오리. 그런데 무엇이 합리적이며, 이게 합리성. 무엇이 정당하며 선 자체가 모두 가치니까. 가치는 뭐로 봐요? 정치로 봐죠. 왜? 이스턴이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의 뒷부분이 틀렸죠. 자, 5번. 초기 행정학의 태동은 과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초기가 뭐예요? 공사행정 이론론. 여기죠. (1번이죠) 행정관리설. 그러다가 뭐 여러분들 시계추이론 2번. 2번은 뭐야? 기술성, 처방성을 강조하죠. 통치기능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 3번. 3번은 뭐예요? 다시 이제 과학성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공사행정 새 이론론이죠. 새 이론론. 그래서 행정 행태론이죠. 행태. 사이먼의 행태론, 비헤이비어.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죠? 기술성을 강조하는 건데 두 가지라고 그랬죠. 4-1, 4-2가 있죠. 4-1이 뭐예요? 발전 기능설이죠. 이 발전 기능설이 나중에 정책 발전행정론으로 발전합니다. 60년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주관하는 발전행정론. 4-2가 뭐예요? 이게 정책화 기능설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통치 기능, 발전 기능, 정책화 기능이 공통적이죠. 이때 기능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책 집행이 아니라 정책 결정 기능이라고 그랬죠. 이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어떻게 됩니까? 5번. 여기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구분이라고, 상대적. 그래서 5번이 뭐예요? NPM. 6번이 뉴 거버넌스가 되겠죠. 이것들은 상대적입니다. 과학성과 기술성 양 측면을 동시에 강조해요. 근데 NPM은 아무래도 과학성에 가깝고 공사행정 이론론 쪽에 가깝고 비즈니스, 경영. 뉴 거버넌스는 정치 쪽에 가깝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공행정과 사행정의 비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양자 모두 목적 실현, 정치행정 이원론, 전통적 행정에서는 공사행정의 유사점을 강조하죠. 차이점을 강조하는 건 정치행정 그저 이론론이겠죠. 공공의 목적이나 가치를 중시할 때는 양자의 차이점이 부각됩니다. 목적이나 가치니까. 4번 공행정은 국가나 공공기관 행정이고 사행정은 사기업의 경영 맞죠. 하지만 5번 공사행정은 정도상의 차이뿐 아니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죠. 정도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공사행정 이론론,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그죠? 양자는 섞여 있으니까 틀린 개념입니다. 어느 한 개념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에 5번.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공사행정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양자, 정치와 행정과 경영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질적 차이고요. 여기부터는 상대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보셔도 되고요. 자, 12번에 보시면 행정학의 이론과 특징인데 빠르게 연결된 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행정관리론은 균립과 어휘이고요. 정치행정 이원론은 공사행정 이론론이네요. 자, 1번 왜 틀렸어요? 사이먼은 공사행정 이론론이고 민주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니까 틀렸고 3번은 에즈만 와이드너 맞고요. 정치행정 이원이 아니라 이론론이니까 틀렸고 4번 비교행정은 프레드 리그스와 헤이드인데 정치행정 이원론 맞고요. 공사행정 이론론이니까. 하지만 형평성이 아니라 비교행정에서의 주요 이념은 없습니다. 사실상. 5번 NPM은 오스본과 게블러고요.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 맞는데 합법성이 아니라 효율성, 생산성이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만 맞습니다. 자, 14번, 15번 중에서 13번은 뭐 순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 A, B, C, D죠? 자, 15번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수주의 국가의 특징이 아닌 것인데 1번 정부 개입에 대해서 소극적이죠. 시장의 무한 신뢰를 인정하다 보니까 정부 개입을 반대합니다. 소극적이죠. 이거 적적이고요. 맞죠? 2번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아주 무한한 신념입니다. 무한한 신뢰. 3번 정부 규제 완화, 시장 지향, 규제를 풀고 시장으로 가는 거니까 맞죠?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4번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는 좌파 정책이죠. 정답은 4번이네요. 공립학교의 종교육을 찬성하는 것도 역시 보수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잠깐 쉬었다가 18페이지 현대행정의 이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